네, 이제 우리 관사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관사에 관련을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것인 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러한 관사들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우리나라 말을 영작을 할 때나 또는 스피킹으로 영어를 해야 할 때 관사가 갑자기 필요해지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넣어야 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관사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는 쓰면은 안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 무슨 영어 시험을 보시던지 간에 라이팅 시험관이 채점을 할 때에 관사 부분을 틀리시게 되면 감점 사항이 굉장히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관사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매우 기초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틀리시게 되면 감점 사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관사 부분은 좀 단단하게 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관사는 용법이 무지막지하게 많고요. 예외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가지치기 해서 꼭 아셔야 되는 아이들만 쏙쏙쏙쏙 빼서 왔어요. 그래서 부정관사와 정관사에 관련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관사는 예외가 굉장히 많은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예외를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사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관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서 쓰인다. 자, 그러니까 관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명사가 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쓰셨는데 그 문장 안에 명사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꼭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관사가 필요했던 아이인지 아니면 관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인지 그런 것들을 명사가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사 앞에서 쓰이고 쓰임새가 복잡하니까 잘 공부해 보세요. 자, 크게 종류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죠. 부정관사는 다 아시죠? 어나 언, 정관사는 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실 거면 이제 부정관사부터 한번 보시자.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고요. 우선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시작되는 발음이 자음일, 그러니까 써있는 그 알파벳이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음이 자음이냐 발음이 모음으로 소리가 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발음이 모음일 때는 안, 자음일 때는 아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관사를 그럼 대표적으로 부정관사를 언제 쓸 수 있느냐?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자, 우리 명사 부분에서 선생님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셀 수 있는 애들이고 누가 셀 수 없는 애들이고 그거 너무 중요해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주 대표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보통 명사가 단수로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넣어줄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때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로 있을 때엔 앞에 무조건 어나 언이 와야만 해요. 그게 우리 기초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pple, 사과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죠. 내가 문장을 쓰는데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 apple 하면 틀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apple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n apple이라고 하셨어든 아니면 복수로 I like apples 하시던 둘 중에 하나는 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왜 틀리시냐면 모르셔서 틀리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서 얘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하시자.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자, 여기서도 teacher 같은 아이가 보통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s 없이 지금 단수로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어를 붙여주셔야죠. 어가 붙었죠. 책상 위에 오렌지가 있다. There is an orange on the desk. 그래서 오렌지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orange도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가 지금 단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앞에 지금 on을 넣어줬네요. orange라고 모음으로 시작해줬으니까 여기 데스크에는 왜 더가 붙었어? 요거는 정관사 할 때 있다가 보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애들이 단수를 있을 때는 어나 언을 붙여주고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는 하나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는 선생님이다. 의미는 없지만 의뢰히 와야 되는 아이들이었다. 자, 그러면 어나 언이 정확하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하루에라는 것이 벌써 하나의 날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날짜가 하루죠. 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나 언이 원의 느낌을 가지겠구나.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 day라는 나이가 하루라는 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어가 왔고요. 이럴 때 쓰이는 어는 one으로 대체도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Rome was not built in one day. 같은 표현이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라는 이 아이가 우리 어떻게 표현하시면 됩니까? 하나, 마디. 이 두 가지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I didn't say a word. 해서 여기서 word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형태로 잡혔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어가 왔는데 이 어는 하나의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어.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I didn't say a word.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어느 경우에는 해석이 원으로 되는 아이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규칙은 없어요. 그냥 앞뒤 그 전후 문맥을 좀 보시고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정도를 나타낼 때는 some의 느낌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Would you wait here for a while? For a while. 자,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건데 이 for a while 보시면 while이라는 애 앞에 지금 어가 붙었잖아요. 이 while이라는 것이 잠시란 뜻이거든요. 잠시. 그러면 이 잠시라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아이가 아닌 명사 앞에 왜 어가 붙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복잡하고요. 그냥 얘는 구문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해석을 하실 때 잠시 동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For a while, for a while, for a while. 그냥 입으로 붙이셔서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하나로 해석하시지 말라는 거. Would you wait here for a while? 자, 그 다음에 또 어나 언이 무슨 뜻을 가지냐면 pearl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pearl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마다의 느낌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는 하루에 2번씩 나에게 전화한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언제 이 pearl의 느낌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루마다 2번씩 요거니까 하루마다 여기에 pearl이 들어가겠죠. 그럼 he calls me 나에게 전화해 twice 2번을 a day, twice per day 같은 말입니다. per로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의 어는 하루의 느낌을 잡아준다기보다는 뭐뭐마다라는 약간 그 단위를 딱딱 자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He calls me twice a day. He calls me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per의 느낌을 잡는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자, 여기서도 언제 per의 느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했으니까 하루마다 8시간씩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마다 그 느낌으로 we work 8 hours. 우리는 8시간을 일해요. A day. 하루마다. 그쵸? 그래서 we work 8 hours a day. We work 8 hours per day. 같습니다. 바꿔주셨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er의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다른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f라는 전치사에 우리 부정관사 어나 on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요것이 꼭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of 오면 무조건이야가 아니고요. 이러한 형태로 있을 때에 같은이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of랑 어랑 명사가 같이 딱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 보통은 이 명사 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의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same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모두 같은 사이즈이다. They are all. 그들은 모두 of a size. 같은 사이즈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They are all of a size. 그들은 다 같은 사이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스피킹을 하실 때 또는 사실은 라이팅을 하실 때도 이렇게 쓰실 일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걸로 왜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리딩, 독해를 하실 때 보면은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 도대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 그러니까 때로는 of에 어에 그다음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같은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구나라고 해석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하실 수 있죠. 같은 깃털 종류의 새들이 함께 떼지어 있다. 자, birds of a feather. 이것도 of a feather. 이거를 깃털의 새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같은 깃털의 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flock이라는 건 이렇게 떼지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는 왜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죠. 끼리끼리 논다. 그 표현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깃털의 하나인 새들이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같은 깃털의 새들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논다.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of에다가 어에다가 명사가 오게 되면 same으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종족 대표. 이거는 제가 명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일반화시키실 때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나 on을 붙여주시는 경우, 두 번째는 더를 붙여주시는 경우, 세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복수 형태.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언어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종족 대표 잡을 수 있죠. 일반화 시키실 수 있어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흔한 거는 dogs are. 빠져야죠. are이 왔으니까 여기 지금 앞에가 복수가 됐으니까 뒤에도 복수를 맞춰줘야죠. Dogs are faithful animals.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흔하지만 얘도 no problem. 컴퓨터는 유용하다. computer is useful 하셔도 되고 computers are useful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certain이라는 느낌도 있다. 어떤 의미로는 너가 맞아. 자, 이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for a while과 마찬가지로 그냥 구문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a sense. 그러면은 얘를 해석을 의미 하나로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약간 certain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right in a sense 하면은 너 어떤 의미로는 너가 맞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n a sense, in a sense, in a sense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어떤 의미로는 in a sense. 아시겠죠? 그렇게까지가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는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자. 부정관사는 뭐라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 형태로 있을 때는 우선은 시작을 어나 on을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나 on이 꼭 따라와야지만 했다. 그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부정관사는 뭐 완벽하게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정관사는 다음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실게요.